여러분 다시 합니다. 중간에 강의 도중에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저를 강의 이미 끝마쳐 버렸는데 중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아까 하던 얘기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연결해서 조금 할게요. 아까 하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우리 평가소실 계산했죠. 평가소실 계산했고 감모소실 계산했을 때 얘기예요.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부차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자, 우리 평가소실과 감모소실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하자. 이미 다 했는데 또 한다 혼자서. 정말 진짜. 자, 평가소실, 감모소실 있다. 자, 한국채택국제기준의 입장은 한국채택국제기준의 입장은 평가소실이든 감모소실이든 다 단기 비용처리예요.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평가소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래요. 감모소실은요,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요.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가지고 정상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요. 비정상은 영업외 비용으로 떨어요. 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자, 출제 교수들은 평가소실과 감모소실을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고요. 묻고 싶은데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평가소실도 단기 손익이고 감모소실도 단기 손익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구분한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처럼 평가소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감모소실 중에 정상은 매출원가에 가산,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으로 떠는 정책을 이 회사는 펼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수용하고 그렇게 푸세요. 그게 무슨 말인데? 아니 재무사님 그러면 출제 오류 아닙니까? 이거는 국제 기준이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잖아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용하시고, 그죠?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거든, 그죠? 방금 풀었던 문제는 그냥 감모손실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지도 않고 전부 다 그냥 영업의 비용으로 뜨는 정책을 피우고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출제 교수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세요. 시키는 대로. 됐죠? 자, 다음 문제 풀게요. 강의는 혼자서 다 찍었는데 다 날아가 버려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해버릴게요. 자, 보자. 자, 매출총이익률법이에요. 매출총이익률법. 자, 봅니다. 자, 2000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세무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의 90%가 소실이 됐대요. 화재, 매출총이익률법 특징이라 화재, 수해, 도난 이런 것들. 자, 주식회사 세무에 이용 가능한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추정 손실금액을 물었어요. 추정 손실금액을 물어봤다. 됐죠? 됐죠? 자, 기초재고 있고 모두 신용거래다. 2018년도 기출이죠. 기초재고 있고 단기매입액 있고 매출채권 기초금액 있고 매출채권 기말금액 있고 손실총납금 8,000원 있고 만원 있고, 그죠? 그리고 매출채권 현금 회수액 있고 매출채권 제거금액 있고 매출총이익률이 있네요. 됐죠? 자, 매출총이익률법은 요것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냐? 매출총이익률법은 재고자산 T계정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려요. 손익계산서 그렸는데 손익계산서도 다 그릴 필요 없이 매출액 그리고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요거 세 개만 그리면 돼요. 아까 자료에 매출총이익률이 60%, 60%, 40%, 40%라고 되어 있어요. 40%. 40%. 됐죠? 됐죠? 그럼 여기 포인트는 뭔데? 매출총이익률법이 우리 시험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느냐? 재고자산에 기초재고는 항상 잇따르고 정확한 금액이라고 주어집니다. 기초재고를 가지고 어떻게 건들 수는 없어요. 근데 단기매입액을 줄 때 이 단기매입액은 재고자산 T계정에 들어오는 단기매입액은 순매입액이 들어가요. 순매입액.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순매입액을 발생주의에 따른 순매입액으로 바로 안 줘요. 바로 안 줘요. 좀 꼬아낸다고. 어떻게 꼬아내느냐? 현금주의로 줘요. 그럼 이 현금주의를 가지고 우리는 발생주의로 다시 뽑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리고 하나 더. 이 매출액 있죠? 이 매출액도 순매출액이 들어가야 되거든? 순매출액이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냥 안 주고 이걸 또 현금주의로 준다고. 그럼 이걸 우리는 또 발생주의로 돌려야 돼. 발생주의로. 됐나요? 우리 아까 자료에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어떤 자료가 있었냐면 기초재고가 15만원치 있었어요. 1,000원까지 생략할게요. 그리고 단기매입액이 1,200이 있어요. 이 문제는 단기매입액을 꼬우지 않았어요. 다른 기출 문제들 보면 이 단기매입액을 현금주의로 줘가지고 발생주의로 돌리는 그런 형태도 등장을 했었어요. 그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자, 이 문제는 매출액을 꼬아놨어요. 매출액을 어떻게 꼬아놨는데 발생주의에 따른 매출액을 안 주고 현금주의에 따른 매출액을 줬어요.
그러면 현금주의에 따른 매출액을 가지고 발생주의에 따른 매출액으로 고치려면 매출액과 매출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을 뽑아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매출과 관련된 계정 과목 중에 손익계산서 계정이 대손상각비를 숨겨놨어요. 그걸 뽑아내는 게 포인트라고. 대손상각비를 어디다가 숨겨놨는데 보세요. 자,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이라고. 대손충당금이 기초에 8,000원이 있었어. 8,000원이. 기초에 8,000원이 있었다고. 근데 기말에 10,000원이 됐다면서. 그럼 2,000원이 증가하잖아. 그럼 기말에 이런 붕괴가 있었을까? 차변의 대손상각비 2,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2,000원? 당연하지. 당연한데 하나 포인트가 더 있다고. 어떤 포인트? 단기 회수불능분이나 매출채권 제거금액 5,000원 있잖아. 돈 떼있다고. 돈 떼일까봐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쌓아놓는 게 뭔데? 대손충당금이지. 그럼 대손충당금 쌓아놓던가 돈 실질적으로 떼이면 대손충당금은 상기 처리하잖아. 그럼 이 5,000원에 대해서 분개를 끊으면 이렇게 된다고. 대손충당금 5,000원이 없어지고 채권이 5,000원이 없어지겠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대손충당금이 기초에 8,000원이 있었는데 기준에 5,000원만큼 없어졌으니까 3,000원 남은 거잖아. 그 3,000원이 10,000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10,000원이. 그러면 단기에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7,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뽑아내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됐죠? 다시 돌아가자. 풀이. 자, 그럼 우리는 순매출액을 뽑아내보자. 현금주의를 가지고 발생주의를 뽑아내보자. 매출액 어떻게 뽑아내는데 아까 우리 매출 채권이 기초에 8만원이 있었는데 기말에 12만원이 됐대요. 채권이 4만원만큼 증가했구나. 그리고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이 8,000원에서 만원으로 2,000원 증가했어요. 충당금이 2,000원 증가했다. 2,000원. 그리고 우리 아까 뽑아낸 대손상각비 7,000원 있었죠. 대손비 7,000원. 자, 그리고 뭐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현금주의 매출액이 있었다고. 단기 매출 채권 현금 회수액 1,150만원이죠. 그죠? 현금 1,150만원. 이걸 가지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순매출액을 뽑아내는 거죠. 그럼 순매출액을 대차평균의 원리에 뽑아내면 이렇게 돼요. 1, 1, 5, 4, 5 이렇게 돼요. 이 순매출액 1, 1, 5, 4, 5. 요거에 대해서 40%가 매출 총이익이면 60%가 매출원가겠지. 그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냐? 6, 9, 2, 7 이렇게 됩니다. 이 매출원가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6, 9, 2, 7. 됐죠? 그럼 마무리. 기말 재고는 이제 얼마가 되는데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5, 2, 2, 3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90%가 소실됐다. 90%. 이 90%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되냐? 정답이 4700, 700 이렇게 되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자,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기말재고자산의 추정. 뭐겠어요? 소매제곱법이죠. 소매제곱법. 소매제곱법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탁 보면 느낌이 팍 와요. 아, 소매제곱법이구나 이렇게. 그죠? 아, 선생님 저는 그런 느낌이 안 오던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라. 딱 봤을 때 무슨 파트인지 보이는 파트들이 있다고. 소매제곱법, 매출총이익률법, 스탁옵션, 또 저기 복합금융상품, 그죠? 리스. 딱 보자마자 느껴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2분 동안 파본검사를 한다고. 파본검사. 그럼 2분 동안 진짜 시험지에 파본이 있는지 검사하는 그 사람 바보라고. 바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쇄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파본이 어디 있어. 파본이. 그 2분 동안에 눈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 아이 세무사님 2분 동안 문제 풀어봐야 한 문제밖에 더 풉니까? 바보라고. 그거는 바보. 한 문제씩 풀어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전체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출제된 건지 보고 2분 동안 파본검사 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 이거는 뒤에 풀어야 될 문제. 이건 제껴야 될 문제. 그걸 2분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게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라고. 합격과 불합격. 그죠? 제가 시험 볼 때는 서울에서만 시험을 봤었어요. 그때 보면 참 막 기가 막힌다고요. 지방에서 시험 보러 올라오는 수험생들은 캐리어 막 끌고 와. 캐리어 끌고 가지고 캐리어를 딱 열어. 캐리어를 열면 와 책이 수북해. 책이 수북한데 이걸 딱 펼치면 책이 전부 다 새 책이야. 새 책. 자랑이네 자랑. 후배 물리 주려고 그래 깨끗하게 받는가. 그죠? 그럼 책을 한번 보려고 이렇게 딱 펼치면 앞에 감독관이 자 소지품 전부 앞으로 다 제출하세요 한다고. 뭐 한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캐리어 끌고 그걸 들고 가. 그죠? 그게 장수생의 특징이죠. 장수의 특징. 그러면 어떻게 하던데? 뭘 어떻게 해? 한 장의 표에 딱 요약해 놓는 거라. 공부하는 수업 기간 동안에. 어떤 거를 재고자산 파트다. 나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풀어야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풀지 말아야지. 그걸 한 장의 표에 각 파트마다 쫙 정리해놓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전략. 아, 세무사님 그런 거 전략 아닙니까? 어떤 거요? 중국에게는 상권만 보고 들어가고
세법은 부가가치세법이랑 기타 자법 보고 들어가고 법인세, 소득세는 제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랑 세법을 꽈락면하고 재정학상법을 95점씩 받으면 합격 아닌가요? 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략 아닌가요? 그런 건 꼼수라고 부르죠. 왜 꼼수인데? 그렇게 1차 시험 합격하면요, 우리는 뭐 100세 시대 준비해야 되죠. 100세 때까지 100년 동안 1차만 합격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래, 죽어버린다고. 그죠? 이 무기로 죽어버린다고. 그래야 답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정도로 제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그래 놔놓고 공부를 할 때는 다 해놔놓고 시험장에 가서 풀 것과 풀지 말할 걸 걸러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먼저 걸러내면 안 돼요. 왜 먼저 걸러내면 안 되는데? 저한테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전국의 다른 유명 강사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강사들이 이미 공부를 해야 될 부분만 추려놨어요. 추려놨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더 추린다? 떨어지는 거지 뭐. 그죠? 버린다? 무슨 파트를 버린다? 합격자 명단에서 여러분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지 뭐. 그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죠? 열심히 하시고요. 중간에 강의를 이미 다 찍어놨는데, 그죠? 강의 파일이 다 날아가서 새로 찍어서 짜증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자, 소매제곱법. 자, 주식회사 세무는 재고자산을 소매제곱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매제곱으로. 원가는 뭐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 그리고 원가율은 저가기준이에요. 저가기준. 저가기준 전통적 소매제곱법. 같은 말입니다. 저가기준, 전통적, 소매제곱법 같은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무차별적이에요. 뭐가 더 많이 표현이 등장한다 이런 거 없어요. 괄호 안에 전통적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럴 때 주식회사 세무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래요. 조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뭘 더 물어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소매제곱법은 기말 재고자산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물어봐요. 근데 이 문제는 매출원가를 물어봤어요. 원가를 또 찾으면 안 돼요. 됐죠? 자, 원가 자료와 매가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조금 깨졌는데, 조금 깨진 거예요. 조금 깨졌는데, 요걸 가지고 제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원가 자료와 매가 자료. 문제 자료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자, 합니다. 자, 원가 자료와 매가 자료. 자, 기초재고 있을 거고, 단기 매입분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매출원가 있을 거고, 기말재고가 있을 거고. 그죠? 자, 기초재고의 원가 9,000원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에, 그죠? 그리고 판매가가 8,900원. 제발 여러분, 제발 말씀드릴게요. 제발 부탁 말씀. 어떤 부탁 말씀? 요거 강의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수험생들이 찾아와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나는 네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얘기해. 그런 말을 서두에 깔지 말고. 왜? 아니, 원가가 9,000원인데 판매가가 8,950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돼? 손해보고 팔겠지. 그죠? 손해보고 팔겠지.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내한테 묻지 말고 이 문제 어디 있어? 주식회사 세무에다가 전화해봐. 왜 그렇게 파는지. 그죠? 아무리 찾아봐 전화번호 없을 거라고. 그죠? 그냥 수용하시고 푸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계속 쓸게요. 자, 단기 매입이 64,410원. 64,410원. 그죠? 410원. 그리고 운임이 420원이네요. 더 해야죠. 매입 환출이 230원이네요. 빼야죠. 그죠? 자, 매가 자료에 보니까 94,100원치만큼 매입입니다. 그죠? 자, 매출액은 어떻게 되냐? 98,000원. 그리고 종업원 할인 더 해야 되죠. 2,000원. 순인상액 더 해야 되죠. 900원. 순인하액 빼야 되죠. 700원. 그와 동시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 저랑 약속하기로 했잖아. 뭘 약속하기로 했는데 순인하액은 괄호치기로 약속했다. 왜 괄호쳐야 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기말재고의 매가를 뽑아내보자. 기말재고의 매가가 암산을 막 하니까 3,250원이 되네. 그럼 우리는 기말재고의 매가를 가지고 원가율이라는 걸 뽑아내서 그 원가율을 곱해서 기말재고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지. 근데 그 원가율이라는 것은 등식의 왼쪽 편을 가지고 뽑아내야 된다고. 등식의 왼쪽 편을 가지고 어떻게 뽑아내냐. 자, 이 회사는 선입선출 관련된 소매제고법을 하고 있다고. 선입선출 소매제고법이라는 얘기는 기초재고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 단기 매입분만 가지고 원가율을 뽑아내는 게 선입선출 소매제고법이지. 됐나요? 근데 이 회사는 전통적
저가 기준 소매제공법이라면서 전통적 저가 기준 소매제공법은 순인하액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유리지. 요거 분해, 요거 순인하액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됐나요? 그렇게 따지면 유리 68%가 되더라고요. 자,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 수험생들이 이런 우를 보면 문제를 딱 읽었더니 저가 기준이네. 순인하액을 고려하면 안 되네. 그래서 이 등식을 세울 때 순인하액을 안 써버려요. 순인하액을 안 써버리면 기말 재고에 매가가 틀어져 버려요. 엉터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쓰되 괄호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됐죠? 자, 마무리. 68% 곱하면 얼마냐? 기말 재고의 매가 원가가 2,210원이 된다. 자, 이게 정답이 아니다. 이 문제는 매출원가 계산을 했다. 그럼 대차 변경해 보이죠. 매출원가는 71,390원 이렇게 된다. 됐죠? 71,390원. 됐죠? 다 했습니다. 강의 혼자서 다 찍어놨다가 날아가가지고 다시 찍었습니다. 그죠? 다시 찍었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계셔가지고, 그죠? 책임감 많이 느낍니다. 빨리빨리 올리겠습니다. 빨리빨리. 그죠? 어제 저 1시간 반 잤거든요. 지금 눈이 터져가지고 또 화면 보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안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죠? 잠 줄이면서 빨리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